검찰개혁 법안이 이제 공포되고 좀 있으면 시행이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검수완박 또는 검찰개혁이 진행되면 범죄자들이 만세 부른다. 그리고 부패 완판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에 깔려있는 얘기는 국민의힘이나 또 그 검찰에서 많이 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역량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경찰관들이 오시거나 하면 좋았을 텐데 현재 경찰관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신문이라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관이었던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손병호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입니다. 경찰관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근무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저는 동작경찰서에서 네. 근무를 마쳤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그게 언제 때 일이에요? 제가 2010년에 퇴직을 했고요. 네. 8년 근무하고 예. 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이제 변호사도 되셨고요. 네. 그럼 경찰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주로 어떤 일을 맡아 하셨어요? 저는 주로 이제 수사과에서 뭐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팀 골고루 수사 업무를 했었고요. 네. 또 뭐 지구대에서도 근무를 많이 네, 했었습니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무능한 수사를 하셨던 당사자일 수도 있는데, 네네. 자 한번 보면요. 지금 일단 법안 두 개, 그러니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이 통과됐죠. 이것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안이다 보니까 원안이란 건 어떤 게 원안?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제 의원 맨 안을 처음에 말씀. 원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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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안보다는 상당히 후퇴됐던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상당히 네.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검수완박은 아니었다는 예, 거죠. 애초에는 이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이제 박탈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이 실질이 경수 독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가 오히려 더 독박을 쓰게 됐다. 독박이란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권한이 세지면 좋은 건데 그걸 독박이라고 표현하나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경찰에게 어떤 권한이 새롭게 주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예, 경찰은 그 전에도 하던 수사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경찰의 수사 종결권까지 주어졌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업무량이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이 재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네. 예, 이제 일선 경찰관들이나 또 심지어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도 이제 경찰 수사 지연이 너무 심각하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 제도가 바뀌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그 비난을 경찰이 오히려 오롯이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 안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제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그 4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그전에도 했던 업무죠. 근데 이제 또 업무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한이 늘어난 게 아니고 업무의 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찰의 인력 예산을 재분배하는 문제는 이를테면 경찰은 청취자 여러분 뭐 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교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 파출소 지구대 인력도 있고 경비, 흔히 데모 막거나 하는 인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보안도 있고 그런데 그걸 재조정하는 건 경찰 안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걸 개정해가지고 경찰의 권한이 경찰이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게 늘어나면 경찰청이 그에 맞게 노력해서 인력과 예산을 재배치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총량이 이제 월등히 늘어났던 건 현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력 예산이 재분배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네.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협의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됐다고 알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 이제 그동안에도 개정이 안 돼서 고생했던 경찰관들 또 그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사 지원으로 피해를 보셨던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또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숙제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흔히 생각하는 건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고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 같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다. 네, 일선 수사관들은 네. 정말로 이제 뭐 이 수사하는 업무 자체가 량이 너무 늘다 보니까 네.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제는 막 허덕이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경찰 인력 말고 새로운 인력을 더 받는 건 예산 당국이나 행안부랑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있는 인력을 재조정하는 건 경찰청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근데 아닌가요? 이제 경찰 업무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상당 부분은 지구대 경찰관들 이제 시민들과 접점해서 이제 그러한 현장 경찰관들 수가 월등히 또 많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여러 기능들에도 결과적으로는 필수 인력들이 다 있고 그런 거에 맞춰서 현재 지금 경찰 인력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경찰 업무가 늘어났다는 거는 수사의 업무거든요. 수사 총량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수사 총량이 늘어난 부분은 어디서 오느냐? 검찰 수사관들이 이제 검사를 도와주고 옆에서 검사 옆에서 같이 했던 그 업무가 줄어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검찰 수사관들 인력을 경찰에서 그러네요. 흡수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그거 이제 좋은 기관 방법. 간의 조정들이 필요한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니까 지금 검찰 수사관이 뭐 한 7, 8천 명 있다고 그러는 거죠, 대략? 네, 한 6,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6,500명 정도의 상당수는 경찰청으로 옮겨와야 되네요. 근데 예. 그런 논의는 없고 대검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네. 뭐 그런 부분들은 공수처가 생길 때도 검찰이나 경찰에 우수했던 수사관들이 또 일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관으로 또 임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청 수사관 분들께서도 그러한 이제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말로 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역량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기관 이동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찰관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많이 나왔던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수준이 낮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볼 거다.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너무 좋아하고 부패 완판이 될 거다. 경찰관이었던 분, 또 지금도 경찰 수사관들을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업무 네네. 때문에라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2011년도에 형사소송법에 이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 요 한 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도 경찰관이 이제 수사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문항 때문에 마치 경찰 수사가 이제 아주 비대화되고 공룡 경찰이 될 거다. 또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썼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후에 뭐 경찰 수사가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 수사가 너무 심각하게 뭐 비대하다든지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은 뭐 심지어 치안 한류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찰 역량이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실제로 뭐 치안 기법, 수사 기법을 여러 나라 경찰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네네. 뭐 교육기관 같은데 예,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외국 경찰기관에 가서 파견을 나가서 또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또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설해마을 영아 유기 살해 사건 뭐 그런 사건에서도 프랑스에서 한국 경찰 막 무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진범이 이제 그때 그 영아의 모친이라는 걸 밝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레토릭이 아닌가. 또 너무 좀 과장되고 확대 해석해가지고 우려를 너무 키우는 게 아닌가.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한국 경찰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해서 전 그게 레토릭으로 들렸는데 최고 수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레토릭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찰 그러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 네, 변호사님은? 네. 저는 그렇게 제가 경찰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네. 변호사가 되어서도 경찰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국민들이 뭐 밤늦은 시간에 밖을 나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치안은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안정돼 있고 뭐 범죄 발생률이나 범인 검거율 같은 경우는 숫자를 들여다보면 믿기지 않는 숫자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죠. 근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몸담고 계시는 대한변협 같은 데서 대한변협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답답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변호사가 70% 이상이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설문조사할 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부터 바뀐 형사소송법 체제 하에서도 이미 이제 경찰의 수사 개시 종결권 자체가 주어지다 보니까 경찰이 예전에는 검찰에서 뭐 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 이렇게 하던 거를 1차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양 자체가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은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수사 지연 또 수사의 부실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제도 변화에 맞춰서 인력 예산 재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인력을 양성하고 보강을 하면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 공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서둘러야 될 과제네요. 예, 경찰청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경수 독박이라는 표현이 네. 이대로 4개월 동안 뭐 아무런 또 조치 없이 인력 예산 재배치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이 그대로 4개월 후에 다시 시행이 됐을 때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뭐 수사 지연이라든지 부실 수사 논란 이런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 계속해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으로 이제 그게 발목을 잡지 않을까 또 걱정도 됩니다. 네. 하여튼 모든 얘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조명해 주는 거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고 검찰은 권한을 빼앗기고 그래서 검찰은 초상집이 됐는데 경찰은 잔치집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전혀 그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지적해 주시네요. 하여튼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 중에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총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 경찰 활동도 하고 특히 정보도 가지고 있어서 이 지금 검수완박 또는 검찰 개혁 국면을 겪으면서 경찰 파쇼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요. 네, 경찰 뭐 파쇼. 예, 자치경찰제라든지 또 뭐 말씀하신 뭐 정보경찰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전에 이제 과거 좀 잘못된 사례들도 발생하고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찰이나 아니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되는 검찰이나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해서 그런 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도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경찰위원회도 사실 유명무실한 측면이 예. 많고요. 또 2017년 18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경찰에 대한 전담 감시기구를 만들자 하는데 이것도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았는지 하여튼 진행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 특히 자치경찰을 실효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하여튼 총평을 해주시면 지금 일단 일단락은 된 거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1차, 2차 검찰 개혁이 완성이라기보다는 좀 진행됐고요. 이제 또 3차 과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이제 그 어떤 그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고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유익했던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은 변호사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 부분을 이제 영원히 뭐 검사가 수사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소 전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러한 네. 수사 행위는 허용을 할 것인지 지금은 이제 허용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그게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나중에 정책이 어떻게 완전하게 수사 기소를 분리할지 아니면 일정 접점 부분은 검찰에게도 줄지 이런 네. 경찰 출신인 손병호 변호사 모시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